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힘들었던 10월은 다 갔고요. 이제 11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빡셌던 한 달이었어요. 그죠? 10월은 첫 주만 빼고요. 계속 좀 하락 장세가 가깝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와,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죠. 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자금 흐름도 그렇고 글로벌 추세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 추세도 그렇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편안한 시장을 보여줄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좀 너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투자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대형주, 특히 이제 우량주 매매하시는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루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주 쉰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관망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이미 어느 정도 마련을 해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천천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 매매를 위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급하지 않게 어느 정도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현금을 다시 밀어넣는다든가 이런 선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마무리는 요렇게 됐었어요. 한국장은 금요일이 돼서는 이제 좀 버텨주지 못하고 강하게 좀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이제 뭐 유럽장이라든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한 하락세까지 발생했다고는 보기 좀 애매하고요. 오히려 내용 면에서는 괜찮았어요. 장 막판에 조금 밀어 올리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지수가 한국 지수가 좀 나쁘지 않은 형태로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락이 계속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무조건 미대선입니다. 미 대선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바이든이 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인단 제도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이제 표심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핵심이 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바이든이 완전 강세로 가고 있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아직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트럼프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판세를 뒤집기 힘들 만큼 조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접전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선거인단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이제 큰 주들이죠.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도 보입니다. 이제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요 정도로 이제 좁힐 수가 있겠네요. 그 앞에 이제 좀 중요한 곳이었던 가장 중요한 곳인 이제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공략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들입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막 선거 막판 유세를 이어가는 쪽도 결국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난번 이제 앞서 대선이었던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도 좀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지수가 아무래도 요동을 치겠죠.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방향성은 뭐 누구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보고 있는 방향성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세를 점치고 있는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막판 뒤집기
뒤집기에 성공한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큰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앞으로 우하향을 시작하는 그런 요동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큰 해프닝으로 좀 흔들다가 다시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 이게 사실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참여 인구 수가 너무 많아요. 네. 전국 등록 유권자의 43% 수준에 해당을 하는데 사전 투표가 9천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건데, 4년 전 대선의 총 투표수의 66%에 육박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냐면요. 지금 요런 뉴스가 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투표를 한 게 중간에 이제 배송을 해서 선거 개표하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존재를 하죠. 일반적인 우리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밑밥을 지금 깔아둔 상태예요. 아, 우편 투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거는 선거 조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조금 깔면서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선거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거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큰 화두에 오를 수 있는 좀 그런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판세가 좀 많이 기울었다고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좀 작은 차이로 이제 트럼프가 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혼돈의 쓰다미가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밑밥을 까는 겁니다. 개표가 수주 걸릴 수도 있고 우편 투표로 인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나는 불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조금 풍겨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머리가 아픕니다. 네, 쉬운 게 하나가 없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스윙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진행 중이고, 이번 주는 미 대선 때문에 시끌시끌하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는 수치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좀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 체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지금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명시를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단계까지 올렸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게 뭐 예전에 이제 2.5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딱 정확하게 명확한 데이터는 없고 그냥 뭐 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1단계고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해서 총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한다라는 건 이제 행정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고요. 근데 요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또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 주말간에 계속해서 이제 100명대로 이제 확진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보통 확진자 수가 줄어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검진자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확진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평일 대비해서 검사가 절반만 진행이 됐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120명대가 나왔어요. 이 말은 한국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세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번 주에 크게 늘어날 여지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한다면 코로나는 확산이 조금 더뎠던 이제 아시아 장의 특징을 잘 받아서 어느 정도 조금 잘 버텨줄 수 있는, 지수가 좀 그래도 해외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지더라도 디커플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한국장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 참, 이제 뭐, 정부가 어떤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기업을 옥죄는 그런 이슈들이나 제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큰데요.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선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사이에서는 아예 선례가 없던 부분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대주주는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대주주들이 그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기틀을 흔들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이제 3% 정도로 이제 그 의결권은 제한을 한다. 뭐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건 아니고 감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자, 대주주 의결권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주식 의결권 부분을 흔드는 부분인데, 무슨 의도와 무슨 인실익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지는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주식 양도세 부분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부에서 무조건 옳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수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참 옥죄는 흐름이 많이 가는데 당연히 기업들은 힘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타격이 우리가 많이 없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제 그 분기 실적 보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10대 기업이 75%의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중장기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 재검토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80%의 답변. 그러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증시가 올라와 있는 수준은 분명히 실물 경제가 받았던 타격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좀 높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뇌관이 되고 거기다가 방기업 법안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증시에 악영향을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무튼 자, 지수부터 해서 오늘 좀 주요 뉴스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체 종목들 추세들 한번 쫙 점검을 해보고 오늘 오전장 미리 보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은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젠부터 알루코까지는 오늘과 이번 주 조금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DB하이텍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오전장에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진단키트 종목들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더 좋은 파동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대장주는 시젠이고요. 따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파동이 재밌게 나오는 거는 바지텍메드, 오상자이엘, 그리고 수젠텍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발생한다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주 특이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제넨바이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공략하려고 했던 손절선, 짧게 잡았던 손절선 한번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종가 부근에서 개입을 멋있게 하면서 우리 손절선 털어먹고 나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약이 오르는 건 사실인데 이 친구가 다시 뻗어버리고 나면 뭐 다른 종목들 공략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더 밑에 구간까지 내려주는지 확실히 추세를 정돈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비싸게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더 비싸게 사게 되고 확실한 타이밍을 보여주는데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장 미리 보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이 아직 다 안 끝났다라는 파동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번 부셔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수가 망가지니까 신나게 뺐죠. 자, 신나게 뺐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 만들고 있던 앞에 주요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000원까지 열려 있는 게 사실인데,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추세선을 다시금 돌려세우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친구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좋은 맥점이 나오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르코 같은 경우는 좋은 파동이 한번 나왔죠. 한번 파동이 나왔는데 올리다가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황에서 매도세가 죽어라 튀어나오니까 다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동안 부셔버리고 다시 판을 짤지 아니면 다시금 돈을 밀어서 올릴지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오늘 올린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한 4,300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오전장에 밀어 올리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적은 거래량으로 해서 좀 편하게 상승세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시장 거래량이 가장 이제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전 타이밍에 화력을 받아서 올리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부셔버리고 한동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그간에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 보셨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이제 앞으로는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 하이텍부터 우리 매일 보는 종목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여기는 다 우량주죠. 여기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우량주라던가 지수에 연동이 많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매매를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추세만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자금 흐름도 딱 그렇습니다. 자금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DB 하이텍, SNS땡, 네페스 어디 하나 뭐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발생을 했죠. 지금 삼성 SDI는 개별 뉴스도 나왔고요. 이쪽 시장을 굉장히 키워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현대차와 연동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삼성 SDI가 치고 나가면 혼자만 호재로 보지 않고 다른 이제 섹터 호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이번 주 지수가 조금 도와준다면 좋은 파동들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좋은 대응 나오면 조금 대응을 해본다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린 뉴딜 섹터의 풍력, 유니슨 상강 MNT, 그리고 케이블 섹터의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그리고 수소의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이렇게 우리가 그린 뉴딜 통째로 묶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유니슨과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풍력 섹터죠. 풍력 섹터는 찍히는 매출 대비, 그리고 이번 정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사업적 수혜가 실제로 보여준 데이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구간은 기술적 매매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몇 년 뒤를 보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히 기술적 매매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 지금은 가치 투자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안 좋을 수 있다, 지수가 애매하다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 서브마린과 한국선제, 그리고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이제 뭐 하나의 종목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KT 서브마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좀 재밌게 진행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크게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이미 터진 다음에 지금 밀려 내려온 거라서 눌림목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하면 좀 크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의도를 가졌던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간 만들면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옴니 시스템과 누리텔레콤 마찬가지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선 최하단까지 와 있죠. 그래서 두 번의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 봉이 떴는데 이게 매집봉일지 털고 나가는 봉일지는 지나가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매도가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맥점, 중간 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지지해주는 이 구간들을 버텨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밑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내에 내가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윙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중요 맥점들은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과 일진다이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수급 상황 당연히 안 좋습니다. 지수가 애매하죠.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 섹터라도 지수가 안 좋으면 지금 성장하기 힘듭니다.
힘듭니다. 주가가 뻗어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기업은 성장을 하겠지만 주가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46,500원의 구간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강한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면 이쪽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를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다이아 마찬가지로 이제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수소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 친구도 재밌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참고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우량주로 보고 있는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 이 친구들은 가치 투자 종목들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 종목들은 지수가 어떻든 간에 내 매집 기준에서는 매집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값을 찾아가면 제대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요동치고 대선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이런 거는 이런 이제 장기 가치 투자주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되 매수하는 부분은 무작정 14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가 열려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14만 원에서 다 산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않은 게 좋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면 단기간 내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가치주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책을 우리가 손절을 할 때 다른 종목도 손절을 할 때 대응책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익절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4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세를 14만원 다시 재매수 그 다음에 13만원 12만원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분할 매집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트레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한 4차 매수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작정 지금 싸니까 계속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처음부터 해서 매수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의 신약 파이프라인 이제 타이밍을 보게 됐을 때는 내년까지 해서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정도의 내 여유 자금들을 조금씩 더 넣어서 평단 관리를 하는 정도를 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수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4만원까지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치 투자 종목들은 7에서 10% 정도 빠지면 내 기준 가격부터 그 정도가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서 매집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았던 거는 이 부분이었죠. 43,000원 부분이었죠. 이 친구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한 4만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우리는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안 주고 간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을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지금 구간에서 박앤세일이 내에서 비중을 너무 높인다던가 나중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없애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라든가 LG이노텍, 현대차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뭐 스윙으로 우리가 다뤄보기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재미없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초에는 중국에 이제 광군제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뿐만 아니고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은 와중에서도 조금 재밌는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이폰 12 이제 출시에 맞춰서 좋은 파동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수가 너무 안 좋죠. 네, 지수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흐름이 안 좋아집니다. 자금 이탈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14만원 초반까지는 좀 열어놓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현금화를 한번 진행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을 지금 당장 투입을 하지 않고 좀 천천히 지켜본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주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자동차 섹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좀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긴 힘듭니다. 지수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회사 자체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지수가 좀 안 좋아서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 큰 우량주들은 힘이 받기가 힘들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세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IT 부분뿐만 아니고 외적인 부분에서 연구 개발 이어가고 있던 뭐 중요한 요소들의 좀 포텐셜을 보고서 이렇게 자금을 넣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가 좋다면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KMW와 에이스테크로 대표되는 이제 5G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 수혈은 굉장히 좋았지만 지수가 밀리면 당연히 밀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는 그런 추세. 그래서 지수가 좋아지는 거를 완전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이 친구들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케미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는 다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이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기관들의 사랑을 굉장히 받아서 이 친구가 좋은 자금 수요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랑 녹십자가 좀 재밌어요. 이 친구 두 친구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CMO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CMO라고 해서 제가 종종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CMO는 이제 약을 생산하는 곳이죠.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하는 사업을 이제 CMO라고 하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CMO 계약을 맺은 게 있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유럽향의 이제 CMO 계약 굉장히 크게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스에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혈장 치료제 기술을 국내에서는 최상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치료 목적 승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물 제조처럼 쉽게 뽑아낼 수가 없고 원재료 자체가 사람의 혈장이다 보니까 혈장 치료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하는데도 제한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체제로서 크게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주요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CMO 쪽 굉장히 분위기 괜찮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CMO 쪽이 부각됐을 때 자체 신약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합병 이슈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좀 재밌는 구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이 조금씩 이제 이탈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는데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의 흐름을 많이 받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좋은 구간 한번 줬었지만 자금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되진 않았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종목인데 이 친구랑 관련된 종목으로 같은 섹터에 있을 때 AB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굉장히 크게 꼽아요. 근데 둘 다 차트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이슈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대형 우량주다 보니까 지수가 안 좋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재밌는 구간 만들고 있었던 추세는 다시금 부셔지고 흐르고 있는 상황. 그래 한동안 좀 흐른다라고 보고 아예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좀 특징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 전부 다 추세 살펴봤고요. 이러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